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미국의 하원의원 50여 명이 강경화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박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한국 정부를 그리고 이재명을 사실상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쿠팡은 하나의 상징이고 결국 이재명이 걷고 있는 친북 노선, 친중 노선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감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 하원의원 한 명도 대단한데 미 하원의원 50여 명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미국의 무슨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가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난 쿠팡이라는 하나의 민간 기업에 대한 차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항의 사안을 보냈다. 이거는 미국 의회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업 차별, 미국 기업 차별, 이거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주도하고 있는 의원이 데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 의원인데요. 이분은 자신이 직접 기업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프렌들리하죠. 그리고 이 정부가 권력이 기업을 박해하고 기업을 압박하고 이런 꼴을 못 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미국 기업이죠. 이 미국 기업을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친중 노선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우대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쿠팡의 이사회 의장이 김범석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한국에 들어가면 수사를 한다든지 뭐 출국 금지를 한다든지 체포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말 것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정 간섭이라고도 볼 여지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김범석 의장뿐만 아니라 방시혁에 대해서도 말이죠. 미국 대사관에서 방시혁에 대해서 출국금지 시키지 말고 미국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출국금지 해제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까지 했죠.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푹푹 들어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재명 정권이 이걸 전부 다 뭐 안 들어주고 소위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뭘 믿고 저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서 마음만 먹이면 바로 죽일 수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미국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들이 거의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이런저런 제재를 할 경우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마음 놓고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미국이 정말로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아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또 안보는 어떻습니까? 안보도 말이죠. 미국이 정말로 한국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차별을 할 경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하지 않고 뭔가 안보적으로 지금과 같은 어떤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분명히 지금 반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트럼프한테 가서 또 의자에 등도 한번 못 붙이고 아부 떨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앞에서 쉐쉐했는데
뒤에 가가지고서 지금 사실상 배신을 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반미 국가들, 그런 나라들을 대놓고 초대하고, 그리고 또 그런 나라들만 대놓고 방문을 하고, 그리고 또 한미 갈등을 계속해서 지금 부추기고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도혁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장도혁 대표가 아무것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확실하게 우리가 지킬 용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유우파에서 보여준 거고, 또 하나 이재명 정권의 저런 민낯을 고스란히 미국에 전달한 거죠. 아니, 이재명을 갖다가 뭐 장도혁 대표가 옹호하고 뭐 비호할 필요 있습니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반미, 그리고 친중, 친북 이런 상황, 그리고 이재명이 왜 그러는지, 그런 것들을 장도혁 대표는 분명히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도혁 대표가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뭐 했습니까? 이 데럴 아이사 의원이 폭스뉴스에 나갔습니다. 폭스뉴스에 나가가지고 이재명 정권을 마구 두들겼습니다. 가차없이 말이죠. 그리고 장도혁 대표가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미 하원 의원 50여 명이 강경화 의원에게, 강경화 대사에게 이 항의 서한을 보낸 겁니다.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겁니다. 그럼 이게 장도혁 대표가 갔다 오고 나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가 장도혁을 통해서 사정을 확실히 파악한 후에 그런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도혁의 방미 성과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도혁이 방미 성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한국의 상황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미국 측에 전달했다. 그것이 방미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관련해서 지금 피터 김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글이 있는데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장도혁 대표가 워싱턴을 다녀온 직후 미 하원 의원 50여 명이 일제히 이재명을 때렸다. 장 대표가 방미 기간 중 만남을 가진 데럴 아이사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직접 폭스뉴스에 나와서 이재명 좌파 정권의 실상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나아가 공식 서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장관급을 못 만났다고 성과 없는 방미라고 야당 대표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다. 그런데 장 대표가 귀국한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라. 폭스뉴스 일면에 미국 하원의원 50여 명 이상이 이재명 좌파 정권이 미국 기업을 박해하고 친중 노선을 빨고 있는 것을 까발렸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다. 외교의 실질이다. 서한의 내용을 보라. 박해라는 단어, persecution이라는 단어를 썼다. 동맹국 정부에 절대 쓰는 표현이 아니다. 적대 정권에 쓰는 단어다. 미 하원의원 50여 명이 한국 대통령을 향해 공식 문서에 박해라는 말을 쓴 것이다. 이재명 좌파 정권이 미국 의회 공식 기록에 친중 불량 정권으로 박히는 역사적 순간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미국 기업을 박해했다 이거야. 이 말은 이재명을 갖다가 이거 하나의 그 동맹국가의 수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량 정권, 친중 불량 정권으로 본다는 얘기라는 거죠. 장 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난 인사들을 보면 이 서한의 배경이 선명해진다. RNC 의장 조 크리스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매주 골프를 치는 핵심 측근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워싱턴 DC까지 직접 와서 장 대표를 만났다. 하리티지 재단, AFPI, IRI, 데럴 아이사 의원 등 마가지정 실세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만났다. 이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낙점하거나 긴밀하게 소통하는 인물들이다. 쿠팡 탄압, 노란봉투법, 종교의 자유 탄압, 이스라엘 망언, 대북 송금, 친중 반미 행보의 실상을 공유하고 이재명이 싸질러 놓은 외교적 쓰레기를 치우고 대한민국에는 미국을 존중하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야당 대표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이 역사적 현실을 보라. 이재명과 김민석은 트럼프와 벤스를 만나도 다음날 관세 폭탄을 쳐맞았다. 그런데 장 대표는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과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뚫고 돌아왔다. 이것이 대화의 격이고 외교의 실질이다. 레거시 미디어들은 지금 장 대표가 미공개 보안 채널로 누구를 더 만났는지, 어디까지 정보를 공유했는지 그들은 알 수 없어서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폭스뉴스 보도가 나오고 미 하원의원 50여 명이 단체로 이재명을 공식 문서로 때린 이 타임이
장 대표 방미와 무관하다고 믿는가? 믿는다면 순진한 것이고 알면서 모른 척한다면 부역이다. 장 대표를 불렀다고 봐야 돼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장 대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했다고 봐야 돼요. 확인을 하고 나서 행동에 들어간 거죠. 50여 명의 미 하원 의원이. 수순은 이미 정해졌다. 서한 다음은 청문회고 청문회 다음은 관세 25%다. 이재명이 친중 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콧방을 때린 대가가 한국 수출기업 전체의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환율 폭등, 수입물가 급등, 시정등급 하락, 통화사업부 거부가 모두 연결된 하나의 구조적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그 청구서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친북 노선을 걷고 있는 대가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또 누구로 때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이 말이죠. 갖고 있는 어떤 의혹, 불신, 그리고 의심,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가가지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재명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그대로 고스란히 얘기를 했다고 봐야 돼요. 물론 미국 측도 알고는 있었겠지만 장동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봐야 되니까 장동혁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아닙니다. 우리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큰 성과를 내고 왔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미국 의회는 이제 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